안녕하십니까. 암호화폐 정보를 전달해드리는 닥터 비트맨입니다. 평일의 마지막 금요일도 슬슬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오늘 하루 잘 보내셨나요? 내일이면 다시금 즐거운 주말이 시작이 됩니다. 금요일은 개인적으로 작은 파티를 여는 날인데 술을 요즘 줄이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딱 일주일에 한 번 회에다가 소맥 한 잔 먹으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어떤 회를 먹으면 좋을지 좀 고민 중입니다. 괜찮은 회 종류 있으면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도 평일의 마무리는 친구분들과 가족분들과 맥주 한잔 하시면서 받았던 스트레스 푸는 시간 가져보시는 게 어떨까요? 오늘 남은 시간도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면서 금요일의 마무리는 과연 어떠한 소식들이 반겨주게 될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계속되는 암호화폐 시장의 하락장 속 오늘은 조금 가격이 회복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의 성에 차지 않는 가격임에는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인데 이러한 상황 속 그리 좋지 못한 소식이 나왔습니다. 비트코인의 활성 지갑이 2020년 7월 최저치로 돌아갔다고 하는데 내용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비트코인의 활성 지갑이 2020년 7월 최저치로 하락을 했다고 하는데요. 인투더 블록에 따르면 6월 한 달 동안 비트코인의 지갑이 25% 이상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 비트코인의 네트워크에는 78만 7천 개의 활성 지갑이 있었다고 하죠. 올 봄 초 암호화폐 시장의 상승기 당시 네트워크에서 활발하게 사용되는 지갑의 수는 2배 이상 현재 대비 약 2배 이상 높았다고 하는데 센티멘트의 경우는 마지막으로 비트코인의 지갑이 이렇게 낮았던 것이 지난해 7월 13일이었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계속되는 암호화폐 시장의 하락과 조정 속에 많은 투자자분들의 투자 심리가 낮아진 것이 반영이 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긍정적인 소식들은 압도적으로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현재 미 SEC에서는 비트코인의 ETF를 승인시키지 않고 있지만 캐나다와 브라질 등 계속해서 ETF의 승인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최근 캐나다의 ETF인 퍼포즈 비트코인 ETF에 관한 소식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얼마 전 이러한 내용이 나왔었는데요. 캐나다 비트코인 ETF의 경우는 시장의 하락에도 계속해서 물량이 증가하고 있다는 소식이 나왔었습니다. 오늘 같은 결의 소식이 나왔는데 내용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퍼포즈 비트코인 ETF는 전날 대비 113.37BTC가 추가로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캐나다 자산운용사 퍼포즈에 따르면 퍼포즈 비트코인이 ETF가 보유한 비트코인의 물량이 113.37BTC가 증가를 하며 총 21,114BTC가 되었다고 합니다. 캐나다의 퍼포즈 비트코인 ETF의 경우는 전 세계의 비트코인 ETF 중 가장 가파른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는 ETF입니다. 특히 얼마 전 나온 기사에서 이러한 내용이 나왔었는데 퍼포즈 ETF에 대한 유입은 캐나다인들이 비트코인의 단기 가격 조정에 크게 신경 쓰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다라는 내용이 나왔었죠. 가격이 하락을 하든 상승을 하든 가치가 변하지 않는다면 가격에 상관없이 계속해서 매집을 한다는 것이죠. 현재 암호화폐 시장은 계속해서 발전하며 내재 가치 즉 펀더멘털은 변하지 않았다는 것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근 암호화폐 시장의 경우는 가격은 그리 좋은 가격대는 아니지만 그럼에도 비트코인,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가파르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 주요한 원인 중 하나가 엘살바도르의 비트코인 법정화폐 소식이었는데 얼마 전 이 소식과 더불어 엘살바도르 밑에 있는 국가 멕시코에서 이러한 소식이 나왔습니다. 멕시코의 경우는 이제 중남미에 이어 비트코인 열차 올라타는 것인가 암호화폐 법적인 틀을 마련할 것을 제안한다라는 내용이 나왔었죠. 이 내용이 나온 직후 멕시코의 엄청난 대부호의 입에서 비트코인에 관한 내용이 나왔습니다. 비트코인의 경우는 금에 버금가는 포트폴리오 포함 자산이다 이야기를 했는데 비트코인에 대하여 이러한 언급을 한 것이죠. 비트코인은 유한하고 운송하기 쉬우며 전 세계 유동성이 풍부하다. 모든 투자자들은 자신의 포트폴리오에 비트코인을 편입해야 한다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이 언급을 한 인물이 바로 멕시코의 억만장자로 유명한 리카르도 살리나스입니다. 자료를 보시게 되면 이 인물이 리카르도 살리나스라는 인물인데요. 상당히 스마트한 부자처럼 생긴 것 같습니다. 언뜻 마이크로소프트의 창업자인 빌 게이츠의 젊은 시절과도 비슷한 것 같은데 이 인물이 비트코인에 대해 추가적인 언급을 했습니다. 최근 비트코인을 포트폴리오의 기관 투자자들의 경우는 3에서 5%를 넣는 것이 일반적인데 비트코인에 대하여 엄청난 신뢰를 보여주는 듯 보입니다. 어떠한 내용인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멕시코의 3대 부호는 자산의 10%를 비트코인으로 보유 중이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더 크립토 데일리 뉴스에 따르면 멕시코 3대 부호 중 한 명인 살리나스 그룹의 회장 리카르도 살리나스의 경우는 최근 한 인터뷰에서 자산의 10%를 비트코인으로 보유 중이다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또 이와 관련하여 그는 비트코인은 휴대하기 쉬운 자산이며 또 국제적으로 충분한 유동성을 확보하고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비트코인의 공급량이 제한적이라는 것이라고 설명을 했다고 하는데요. 앞선 내용에서 나온 것과 동일한 언급을 하고 있는 것이죠. 또 추가적으로 이날 알트코인이 비트코인을 넘어설 잠재력을 갖고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일례로 이더리움은 비트코인과 달리 공급량이 무한하다. 무한하게 제공되는 가치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평가절하될 수 있다 지적을 했다고 합니다. 최근 이더리움이 비트코인을 넘어설 것이라는 많은 애널리스트들과 전문가들의 의견들이 심심치 않게 보였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전면으로 반박한 것인데 개인적으로도 언젠가는 비트코인을 뛰어넘는 코인이나 새로운 자산군이 나올 수도 있겠으나 적어도 10년 안에는 알트코인 중 비트코인을 뛰어넘는 코인이 나오는 것은 조금 힘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암호화폐 시장에 투자를 하고 있는 투자자분들 중 이번 상승장에 들어오신 분들의 경우 비트코인을 아예 들고 있지 않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리스크 관리 부분에서라도 암호화폐 포트폴리오의 20% 정도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으로 편입을 시키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요. 암호화폐 시장에 투자를 하며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에 투자를 하지 않는 것은 조금은 어불성설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현재 암호화폐 시장의 경우는 계속되는 시장의 확장 속 또 하나의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암호화폐 시장의 접근성이 그리 좋지는 않다는 것이죠.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현재 미국 등 글로벌적으로 비트코인 ATM 기기가 보급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 전혀 어렵지 않게 암호화폐를 구입할 수는 있는 방법이긴 하지만 ATM 기기가 있는 곳까지 찾아가야 하는 불편함이 있겠죠. 이에 저는 아직 사용해보지는 않았지만 예상외로 접근성이 상당히 좋다 이야기를 하는 플랫폼이 있습니다. 바로 페이팔인데요. 페이팔의 경우는 지난 2020년 10월 이러한 내용이 나왔었습니다. 세계 최대 전자결제 업체인 페이팔에서 비트코인의 매매 서비스를 시작한다는 것이죠. 처음 출시 당시에는 페이팔에서 구매한 암호화폐를 다른 지갑으로 보낼 수는 없었지만 앞으로는 외부 월렛으로도 이체가 가능하게 될 것이라는 발표가 나왔었습니다. 이 페이팔에서 비트코인을 직접 구매한 인물이 인터뷰를 통해 코인베이스보다 훨씬 간편하다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내용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유명 금융 전문가인 수지 오먼은 페이팔을 통해 비트코인을 구매했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미국 유명 개인 재정 전문가이자 CNBC의 쇼호스트 수지 오먼의 경우는 최근 한 인터뷰에서 페이팔을 통해 $5,000 규모의 비트코인을 매수했다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는 솔직하게 이전에는 비트코인을 사는 방법을 잘 이해하지는 못했다. 코인베이스는 너무 복잡했다. 페이팔에서는 암호화폐 지갑을 만들지 않고도 비트코인을 쉽게 구매할 수 있었다 설명을 했다고 하는데요. 그러면서도 그는 최근 중국의 엄격한 채굴 규제와 미국의 규제 리스크로 비트코인 시장에 우려가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다. 단기간 내 가격 변동성이 심해질 수 있지만 나는 여전히 비트코인의 팬이며 개인적으로 구매한 소량의 비트코인을 팔 생각이 없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또한 비트코인을 구매하는 방법이 다른 자산군에 비하여 그리 쉽지만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글로벌적으로 기존의 은행권들과 암호화폐 거래소 간의 벽을 없애려는 움직임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생각보다 길지 않은 기간 안에 페이팔보다 더욱 간편하게 암호화폐 시장에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생기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으로 그 방법은 앞으로 발행될 CBDC 지갑에 암호화폐가 포함이 되는 것이나 기존의 은행 앱에서 암호화폐 자산군을 바로 구매할 수 있는 방법이 생기리라 생각이 드는데요. 이러한 방법들은 제가 희망 회로를 돌리는 것이 아닌 실제적으로 현재 진행 중인 상황입니다. 이것들이 이루어지게 된다면 암호화폐 시장으로의 접근성 확대뿐 아니라 개인 투자자들의 대규모 인식의 변화와 더불어 엄청난 자금이 암호화폐 시장으로 유입이 될 것이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날이 하루빨리 오기를 진심으로 바라보겠습니다. 이러한 소식과 더불어 최근 글로벌적으로 암호화폐 시장을 양지로 올리려는 노력들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만큼 그 성과 또한 눈에 보이는 것이 사실인데 얼마 전 암호화폐 선물거래소 벡트의 모기업이죠. 뉴욕 디지털 인베스트 그룹에서 이러한 소식이 나왔었습니다. 뉴욕 디지털 인베스트 그룹과 피서브가 파트너십을 맺어서 금융기관 대상의 비트코인 서비스를 출시할 예정이다 언급을 한 것이죠.
이에 대해서 뉴욕 디지털 그룹의 경우는 은행, 신용조합 등 모든 규모의 금융기관에게 비트코인의 사용성을 제공하게 된다 설명을 했었는데, 이와 같은 결의 소식이 나왔습니다. 디지털 그룹이 이제 뉴욕 디지털 그룹의 경우는 새로운 업체와의 또 다른 파트너십을 맺었다고 합니다. 이로써 엄청난 수의 고객들에게 비트코인의 거래를 지원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하는데, 내용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욕 디지털 그룹과 Q2의 이제 파트너십으로 미국의 1,800만 은행 고객 대상으로 비트코인 거래를 할 거래 지원을 할 예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뉴욕 자산 운용사 스톤리치 산하 암호화폐 전문기업 뉴욕 디지털 인베스트 그룹의 경우는 금융기관의 디지털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인 Q2와의 파트너십을 체결하며 1,800만 미국 은행 고객들을 대상으로 비트코인 거래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번 제휴로 미국 내 약 1,830만 명의 은행 고객에게 비트코인의 매매와 수탁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Q2의 경우는 미국 상위 100대 은행의 약 30%, 미국 디지털 뱅킹 고객의 10% 이상을 대상으로 인터넷 뱅킹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암호화폐 시장의 접근성이 높아지는 소식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이러한 것들이 엄청나 보이지만 아직 시작에 불과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투자를 할 때 정보를 얻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정보들을 배합하여 뜻을 알아내는 것 또한 상당히 중요하다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의 암호화폐 시장의 가격의 하락에 슬퍼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의 시장은 완연한 초기 시장이며 3년, 5년 뒤, 10년 뒤 인생을 돌아봤을 때 2021년 현재 암호화폐 시장에 투자를 하고 있었다는 것이 내 인생의 터닝 포인트 중 하나였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될 것임에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단기적인 변동성은 멀리하고 시장에서 나오는 올바른 소식들과 가치에 집중하시어 내가 투자하는 시장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는 것이 현재 암호화폐 시장에서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현재 글로벌적으로 많은 소식들이 나오고 있지만 그중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 또한 적지 않은 소식들이 매일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암호화폐 시장의 주무부처로 금융위가 맡은 이후 계속해서 소식들이 나오고 있는데, 오늘은 좀 희한한 소식이 나왔습니다. 얼마 전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빗에서 이러한 소식이 나왔었습니다. 코인빗에서 이제 8종의 코인에 대해 상장 폐지를 발표하며 이 코인들이 없어질 것으로 예상을 했었는데, 돌연 이러한 내용이 나왔었습니다. 상장 폐지하기로 한 8종의 코인에 대해 상패 연장을 공지한 것이죠. 이에 부족했던 것일까요? 어떠한 마음인지 모르겠지만 이 8종의 코인에 대한 희한한 내용이 나왔습니다. 어떠한 내용인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빗의 경우는 상패 예정 8종 코인을 유망 코인으로 교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코인빗의 경우는 지난 15일 상장 폐지를 결정한 8종의 코인에 대해 유망 코인 교환 방안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코인빗의 경우는 지난주부터 해외 유망 코인 재단들과 코인 교환을 두고 논의에 들어갔다고 하는데, 코인빗이 상패 예정 코인을 사들이고 해당 가격만큼 유망 코인으로 투자자들에게 지급하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또 상패 코인을 해외 거래소에 상장하는 업무 또한 함께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고 하는데요. 소요되는 비용은 코인빗이 부담한다고 하는데, 이제 일부 코인들이 3000% 넘는 폭등하는 등 과열 현상이 또 추가로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이게 과연 무슨 일일까요? 상패 코인을 유망 코인들과 바꾸어준다. 얼핏 듣게 되면 투자자들을 위해서 그러는구나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업은 절대로 손해보는 짓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상패 예정 코인을 사들이고 유망 코인으로 바꾸어준다. 유망 코인에 대한 기준은 과연 무엇일까요? 이러한 현상이 코인빗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만일 다른 거래소에서도, 이제 말이 갑자기 마지막에 꼬이네요. 네, 만일 다른 거래소들에게서도 비슷한 양상이 나오게 된다면 이는 금융위가 관여했을 가능성이 99%입니다. 이게 과연 옳은 일일지에 대해서는 조금 생각해봐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되면 오히려 상패 코인들만 노리며 들어가는 또 다른 방식의 투기 현상을 우려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과연 코인빗이 지금의 입장을 고수하게 될지, 아니면 또 다른 내용이 나오게 될지, 하루 걸러 하루 손바닥 뒤집듯이 바뀌는 암호화폐 거래소의 입장이 절대로 좋게만 보이지는 않는데, 이에 대해 추가적인 내용 나오는 대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 보고 가면 섭섭하겠죠. 마지막 크립토 공포 탐욕 지수입니다. 암호화폐 시장의 가격 상승 영향일까요? 전날 대비 5포인트 오른 27포인트를 기록하며 극단적인 공포 단계에서 공포 단계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이 지수는 0이면 공포, 100이면 낙관을 의미하게 되는데 현재 암호화폐 시장이 조금 회복을 하였지만 가격의 상승에도 가격의 하락으로 너무 좋아할 필요도 너무 슬퍼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암호화폐 시장에 투자하는 최종 목적은 경제적 자유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게 되죠. 이 경제적 자유를 빠르게 이루려 할수록 더욱 낭떠러지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경제적 자유를 이루는데 10년 안에 이룰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0년이라는 숫자를 들으셨을 때 이 10년이라는 숫자가 길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숫자가 길어 보이든 짧아 보이든 절대로 변하지 않는 진실이 있죠. 지금 2021년 현재 멀어만 보이던 2031년이 현재가 되는 날은 무조건 온다는 것이죠. 싫든 좋든 무조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시간은 누구에게나 공평합니다. 속절없이 흘러가는 시간 속 현재 투자하고 있는 이 암호화폐라는 시장이 가장 빠른 경제적 자유라는 종착지로 도달시켜 주리라 생각이 듭니다. 네, 마지막으로 코인마켓캡에서 가격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메이저 탑10 코인을 한번 전반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가총액 1위의 비트코인의 경우는 전날 대비 2.7% 상승한 3,840만원대, 2위의 이더리움이 0.4% 하락하며 217만원대, 3위의 테더는 환율이죠. 1,127원으로 전날 대비 좀 내려간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게르게 코인 시가총액 7위 리플 XRP의 경우는 전날 대비 0.01% 하락한 727원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의 더미넌스 또한 전날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비트코인의 더미넌스가 46.7%, 이더리움의 더미넌스가 16.6%로 암호화폐 시장이 매우 강력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시가총액 점유율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 한 주도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남은 시간도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면서 저는 조금 더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광고 한 편만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이 채널은 오직 광고 수익으로 운영이 되게 됩니다. 저는 더욱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